1월 12일 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1월달이 이제 올해 한 해가 출발이 되고 나서 가장 편안한 어떤 휴일을 보내실 것 같은데, 주말에는 주식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좀 놀러도 다니시고,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있는 것이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툴툴 털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평일날에 또 매매하실 때는 또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매매를 해야 그게 좋죠. 자, 내일이 또 월요일이죠. 일단 뭐 내일 거는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저는 미션 종목 간단하게 복귀해 봅시다. 자, 전일의 미션 종목들은 제가 글자를 좀 아래로 적었습니다. 기세주 섹터, 기술주 섹터 두 개로 꾸몄고요. 극동요하는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자고 했는데, 제가 이게 완화 체크가 좀 잘못돼서 제가 그쪽에 글을 올렸는데 다들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관망만 하라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나중에 이것을 또 한번 더 봐야 됩니다. 자, 기세주 섹터 봅시다. 아무래도 시장이 금요일이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기세주에 좀 물량이 몰리니까 한번 보자고 했는데, SNS텍, 한국 맥널티, 캠시스, RF텍, MS오토텍, 라온피플, 센트럴모텍, 한번 봅시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던 종목도 있었고, 새로 한번 보자 신규로 편입한 종목도 있었죠. 일단 SNS텍 봅시다. SNS텍은 오늘 금요일날 많이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8%까지. 전일은 제법 올려줬는데 말이죠. 이 종목은 시가가 오늘 플러스 0.9%인데 밀렸군요. 그대로. 신규 여기서 보유를 하고 있었던 분은 일단은 뭐 보유를 해봐야 되겠죠. 수익을 먹든지 보유를 하든지 했을 텐데, 오늘 신규로 진입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 좀 관망이 필요했던 것 같네요. 금요일이라 시가를 땡해서 시가를 회복조차도 못하고 보합을 깨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 좀 상당히 안 좋네요. 영 힘이 없었네요. SN은 아무래도 앞날에 19%까지 올라간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네요.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SNS대 연일 신고가를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자기가 들어간 캔들의 꼬리를 안 깨면 보유를 한다. 그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한국 맥널티. 이것도 앞에 진행이 됐던 종목이죠. 저는 이 날짜에 여기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준다면 이러한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했는데,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 가려고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은 나타나진 않았네요. 시가 플러스 1% 출발해서 그래도 플러스 4.8%까지 들어갔으니까 뭐 썩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종가상 플러스 0.4%, 뭐 이런 모습은 조금 아직 나오질 않네요. 그래도 아직 뭐 이 날짜에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아직 뭐 손해 볼 일은 아니니까 뭐 수익을 챙겨 나오든 일단 보유하면서 좀 흐름을 보든 그렇게 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시간 내에서도 플러스 0.4%니까 만약에 전일에 들어간 가격권 깨고 내려오면 크게 미련 없이 버리고 또 나오시면 됩니다. 손해를 안 보면 되니까요. 보고 있다가 또 들어가면 되니까. 진행되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캠시스 한번 봅시다. 캠시스도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왔군요. 플러스 0.5% 출발해서 고가가 플러스 2%, 저가가 마이너스 5%. 못 가니까 밀리죠. 항시 양봉을 지향하는 이런 양봉을 지향하는 스타일의 종목들은 양봉을 지켜 세우지를 못하고 이런 음봉 모습이 나오면 막 그냥 뿌려버리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미리 뭐 가지고 있던 분들 아니면 버티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캠시스는 아마 전날에 아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역시 뭐 또 요령은 똑같습니다. 이 날짜에 들어갔으면 이 날짜 꼬리를 안 깨면 그대로 보유를 한다. 보유를 하면서 살아있는 데까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 날짜에도 고가가 15%까지 올라갔다가 종가가 플러스 9%도 마쳤는데 아마 수익을 다 챙겨 나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 날짜는 시가는 괜찮아요. 플러스 0.5%, 고가가 2.4%. 썩 좋지는 않았네요. 아침 출발이. 아침 출발이 음봉으로 밀려서 뭐 보합에서 출발했죠. 마이너스 한 1%대는 2%대까지 밀렸거든요. 한 1% 정도. 그래서 올라가서 겨우 한 3% 주고 못 가니까 여기서 내려오죠. 쓱 흐름이 좀 여러분들도 이제 호가창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아, 이놈이 좀 수급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수급이 더디면 이런 종목들은 음봉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금요일 대 놓으니까 아마 좀 힘이 없었을 겁니다. 앞에 먼저 이렇게 양봉을 띄워준 종목들은 금요일날에 또 양봉을 치기서는 조금 힘든 점은 있죠. 아직 죽지 않은 종목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MS 오토텍 이 종목 새로 진입이 된 종목이죠. 모습은 좋았네요. MS 오토텍 역시 양봉이 하나가 나온 상태에서 두 번째 양봉을 추구를 할 때는 역시 수익은 좋죠. 캠시스 같이 세 번째 양봉을 추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기세주들은 이런 것도 잘 참조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뭐 MS 오토텍의 모습은 좋았네요. 12%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가는 걸 우리가 좋아하죠. 수익이든 뭐든 땡 해서 살짝 눌러주고 12%까지 간다. 시간 여기 9시 반이니까 10시도 안 된 시점에서 뭐 소정의 수익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항시 바람직한 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좋다. 그래서 수익을 뭐 주면 챙기든지 뭐 끌고 가든지 그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겠죠. MS 오토텍은 뭐 나쁘지 않았네요. 여기를 봐야 된다. 얼마 안 남았다 했는데 뭐 이 날짜는 딱 여기를 딱 돌파를 한번 해주고 내려오네요. 흐름은 뭐 좋네요. 그 다음에 센트럴 모텍. 그래도 아직 센트럴 모텍도 뭐 모습은 좋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 봐줘야 될 종목입니다. 당일날도 플러스 0.8% 출발해서 고가가 5.4%, 저가가 마이너스 2%. 아침에 밀렸다가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직은 뭐 테슬라에서 큰 소리가 안 나오면 계속 봐야 되죠. 좀 MS 오토텍하고는 좀 같이 센트럴하고는 좀 같이 중복되는 재료입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든지 두 개를 다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센트럴을 가지고 있든지 MS 오토텍을 가지고 있든지 둘 다 지금 모습이 거의 뭐 요 근래에 신고가를 쓰는 지금 분위기니까 센트럴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을 가지고 있든지 본인 성향에 맞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테슬라 힘 좋죠. 라운피플 시가 플러스 1% 출발해서 플러스 9%까지 올라가지고 미끄러졌군요. 이런 게 참 기분이 안 좋은 게 시가 1% 출발해줘 아침 일찍 이렇게 올렸단 말입니다. 1% 출발해줘 9%가 올렸는데 이 시간이 지금 여기가 10시니까 여기 9시 30분 9시 한 4, 50분 되나요? 한 40분이나 50분 이 정도까지 했으면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 굉장히 안정권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올라가고 이렇게 쭉 내려와 버리면 굉장히 허망하죠. 좀 조금 허망해요. 그래서 먹었던 것도 못 먹고 도로 마이너스로 가면 손절을 한다 이런 개념이 되면 참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트레이딩 개념을 데이로 잡고 들어가든 스윙으로 잡고 들어가든 적어도 1% 출발해서 9%까지 갔다가 먹을까 말까 이러다가 그냥 뭐 끌고 가보지 뭐 이래 했다면 결정을 지었다면 미끄러지면 본질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이거 뭐 7, 8% 먹으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잘라주고 또 다음에 또 보면 되거든요. 기회를 봐서. 항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원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있고 언제든지 좋은 종목은 다시 한번 더 공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고집을 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날도 1%대에 들어갔다 치자. 시가에 시가에 1% 들어가서 9% 가서 저기서 먹을 건데 하다 못 먹었다. 내려오는데 본전을 하려니까 또 아깝잖아요. 잘 참은 것도 있었는데 에이 그냥 놔보지 뭐 올라가겠지 했는데 부합을 깨고 음봉을 내리면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단지 살아나면 다행인데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회사고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진 종목이라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상황에서 음봉을 크게 이렇게 내려주면 이거 어떡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시 새롭게 신고가를 쓴 종목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밑에서 잡고 있지 않는 이상은 항시 자기 마인드가 나는 밑에서 잡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몇 배의 많은 금액을 주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싸게 사긴 사는데 난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면 빨리 본전을 챙겨 나와서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야 밑에서 잡은 사람들이야 오르락 하든 내리라든 아직까지 수익권이란 말이죠. 별 팔고 싶은 마음은 없겠죠.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잘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새로 신규 공략하는 사람이라든지 스윙이 아니고 데이성으로 들어갔다면 그 부분만 잘 지켜주면 돼요. 그 부분만. 원금을 잘 지킨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손실은 안 문다는 마인드를 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센트럴하고 MS-오토는 두 개 중에 하나만 하시고요. 라온피플은 뭐 당일날 뭐 수익 챙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본절 하신 분도 있겠죠. 수익을 주고 본절에서 수익을 못 먹더라도 본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반복했던 그런 운용법이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할 건 없죠. 기술주 한번 봅시다. 소리바다, 신라젠, 한국정보통신. 뭐 극동유화는 뭐 뺍시다. 그거는 이건 뭐 관망만 하라고 했는데 소리바다 한번 봅시다. 이리 보면 참 뭐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줄여 보면 참 밑에다 그죠. 예. 일단 뭐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데 뭐 잘 돼야 되겠죠. 잘 돼가고 좋은 회사로 거듭나면 좋지요. 일단은 이날도 보면 시가가 플러스 2% 출발해가지고 고가가 플러스 4%, 저가가 마이너스 3%, 종가가 플러스 3% 맞지? 이게 좀 올라 있는 종목인데 사실은 그죠? 여기서 비교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도 꼬리를 달아주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은 살아 있거든요. 3월달 정도 돼야 뭐 된다고 했습니까? 근데 아직 살아 있는 거죠. 저희들도 이걸 좀 쓰이거나 끌고 가려고 1,050원입니까? 우리가 1,050원에 들어갔죠. 1,100원, 1,050원인가 들어가. 이 지점쯤 돼서 들어가는 것 같네. 시간대가 이 지점인가? 아마 이 지점에 들어갔을 것 같네. 1,050에 들어가서 그냥 갖고 있었으면 그래도 뭐 한 5% 안고 갈 텐데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이러면 또 우리는 또 못 가지고 있거든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뭐 역시 요령은 똑같습니다. 본인이 진입한 캔들의 꼬리를 안 깨면 보유를 한다. 깨면 약질이든 본질이든 나와서 다시 기다려서 또 본다. 계속 추적을 해야 되죠. 신라젠은 오늘 같은 날은 이 날짜에는 양봉을 하나 세워줘야 되는 날짜거든요. 사실은 뭐 세워준다는 것은 조금 당분간 별로 뭐 보고 싶지 않은 종목으로 나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날짜는 양봉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시가 플러스 2%를 띄었다면 그래도 양봉은 여기까지나 가지는 못하더라도 크게는 이렇게 못 가더라도 앞에 뭐 MS 오토텍이나 뭐 센트럴 같이 꼬리라도 한번 착 치기 세워서 여기까지 올려주고 윗꼬리 잡아주고 내려와서 윗꼬리 달아주면서
윗골 따라잡으면서 이 정도 선으로 조금만 올라더라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기대감이 안 죽는데 가야 할 날짜에 못 가면 그 뒤에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실망감 때문에 잘 가지를 않아요. 기대감이 가서 죽어버리죠. 플러스는 상관없습니다. 겨우 2% 출발해서 플러스 4%지만 저가가 마이너스 4% 아닙니까? 아침부터 막 그저 내려 꼽혔네. 땡 해서 마이너스 4%. 여기서 잡아가지고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플러스도 별로 뭐 크게 왔다 갔다 한 것도 없는데 실망스럽다는 거죠. 힘이 없죠. 이래 되면. 그래서 어떠한 파동이 일어나야 될 시점에 그 파동을 기대하고 그 종목을 바라보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를 오전에 공략하든 오후에 공략하든 그날의 파동을 가만히 보면서 이 종목은 오전에 못 가겠다. 그럼 오후에 봐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많은 참여자들이 하루라는 시간을 그 종목을 가지고 많이 봅니다. 오전에 보든 오후에 보든. 그것은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기대감이죠. 오늘쯤은 뭔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 기대감. 수많은 어떤 통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참여자들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대감이 아주 절반 이하로 툭 떨어지죠. 그래서 별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공략하는 종목이 오늘은 가야 될 때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가지를 못하고 반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미련을 부리지 마시고 그냥 버리십시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종목을 더 집중하는 것이 좋죠. 한국정보통신 얘는 좀 운이 나쁜 케이스죠. 얘는 운이 나쁜 케이스인데 하필이면 이 날짜에 뭐 뉴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니까 얘가 시가가 1.9%를 띄었다. 시가가 보합을 찍어줬거든요. 보합에서 이제 좀 밀렸다가 올라가는 스타일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뭐 이런 꼬리 지점에는 한 번은 공략을 해보든지 두 번째로는 만원대에서는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별로 사람들이 접근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해볼까 하다가 흐름이 더디죠. 예. 제가 말했지만은 어떤 종목이 상승을 가든지 하방을 가든지 어떤 방향으로는 좋은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속도와 강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놈은 보면 하루 종일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이런 종목이 더 겁나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하루 종일 천천히 내려오거든요. 예. 조금 올라갔다 한 1% 갔다가 한 2% 떨어지고 또 놀다가 또 한 1, 2% 올라갔다가 또 한 2, 3%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내려온 이런 하방 트레이딩 종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계속 추적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 까딱 놓쳐버리면 한눈 팔아버리면 다점을 놓치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면서 봐줘야 되는데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하방 트레이딩을 음봉에서 공략하는 종목들은 빨리 와야 된다. 빨리. 땡 해서 물량이 최대한 빨리 내려오면 빨리 내려서 좋다. 그런 거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 놓고 승부를 봐야 되지. 아침에 일찍은. 그러면 반등도 빠르단 말입니다.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급등 기세도 빠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벌벌 내려오는 것은 사람 그냥 긴장감만 계속 유지하게끔 하고 굉장히 피로도만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오늘 뭐 접근을 하려고 해도 접근할 어떤 타임, 어떤 흐름, 어떤 변동성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거래할 조건이 안 됐다고 보시면 나을 것 같네요. 자, 저는 미션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역시 예상한 대로 뭐 기세수 쪽이 조금 나았습니다. 안정된 흐름이었고 뭐 나름대로 뭐 큰 손해를 보진 않는 그런 종목이었죠. 자, 내일 월요일 미션 종목 한번 또 봅시다.
자, 포지션 체크해 봅시다. 내일이 며칠입니까? 1월 13일.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이다. 월요일날 매매를 준비를 할 때는 항시 주말에 발생된 모든 이슈들과 키워드들을 분리 추출해서 종목을 또 출시키고 그 종목과 연계성이 있는 종목을 다시 또 붙이고 하는 뼈와 살을 붙이고 자르는 그런 연습을 제가 많이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그걸 뭐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건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아시죠? 이 관계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쭉 지나간 걸 보면 뭐 주말에 이슈 키워드 정리하는 법 이런 아마 그런 제목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시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어떻게 뼈와 살을 붙이고 어떻게 종목을 도출시키고 이런 것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주 하니까 매 주말마다 보시면 돼요. 주말에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보시면서 참조를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는 그러니까. 1월 13일 월요일. 자, 그런데 지금 승부를 볼 수는 이번 달 월축으로 봅시다. 월축을 보면 지금 이번 달은 연휴가 있죠. 설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매칭 포인트, 즉 가장 모든 전력을 다해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이제 주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기 때문에 뭐 거의 2주라고 하면 거래일이 한 5거래일, 8거래일 정도 보면 되겠네요. 설날 연휴 앞날은 또 분위기가 뭐 매매할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면 한 8일 정도인데 8일 정도의 승부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야 되고, 그렇다고 막 그냥 뭐 떼돈 벌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주축이 깨진, 월축이 깨진 한 주는, 한 달은 그런 수익성이나 뭐 장사로 치면 우리도 장사죠. 비즈니스 장사죠. 개인 사업이죠. 그런 개념을 가져야 하니까 하나의 회사를 운영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홀쭉이 깨진 한 달은 그렇게 매출이 많이 안 오른단 말입니다. 노는 날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분위기가 거의 뭐 놀자 분위기니까 또 그렇게 또 수급이 또 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출이 크지가 않아요. 아들은 수익 목표를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즉 많이 잡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왜 매매 거래 안 한 날이 뭐 그래도 한 이틀 일이 되니까 그 이틀이 그 이틀만 매매가 안 하면 다행인데 그 이튿날 뒤와 연휴 끝나는 그 뒷날과 연휴가 시작되는 그 앞날까지 적어도 이틀은 거의 매매가 좀 엉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또 조심을 해야 될 날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뭐 초보분들은 잘 기억을 꼭 해 놓으십시오. 자, 그럼 그것을 제외하고 일단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은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한 날이니까 주말에 발생된 이슈와 키워드의 두께 그리고 도출된 종목의 두께 그러한 것들이 월요일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 어떤 놈은 반영이 되고 어떤 놈은 반영이 안 되고 어떤 놈은 강하게 가고 어떤 놈은 조금 갔다가 죽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월요일 시장에 반영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침 시장에는 굉장히 눈치장이 심하고 왜 나는 이게 이 재료가 좋은데 시장은 어떤 재료를 판단을 할까라는 것을 판단을 내리기가 참 힘들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 시장을 참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시장에는 스스로보다 더 많이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더 많은 정보로 가진 큰 손들도 많고 더 광대한 어떤 그런 인맥을 가진
또 정보를 가진 뭐 그런 기관 투자가들도 많기 때문에 개인이 생각은 그냥 개인이 생각으로만 접어두는 거죠. 어, 내, 내가 판단을 좀 옳게는 했구나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시장이 움직이는 쪽으로 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5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10가지의 종목을 표출을 했는데 그것을 A, B, C로 나눠서 난 내가 보기에서는 10가지 키워드 중에서 A가 제일 낫다. 그래서 나는 내일 이 상위 A 라인을 나는 내일 최우선으로 공략할 것이다 하고 아침 땡 하고 지켜봤는데 전혀 생각도 못하던 C 라인에서 상한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이 다 틀린 거죠. 매매 자체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분야는 이렇게 정리는 해놓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항시 아침이 되면 봐라, 보라, 보고 시장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치달린지를 확인을 하고 조금 더 주고 사도 된다. 아침장에는 항시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의식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또 새로 들어오시는 새로 보시는 분들도 또 계속 뭐 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주말에 입수 키워드를 가지고 종목을 도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또 시간이 방대하니까 그건 제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시고 스스로가 또 종목도 도출도 시키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죠. 적어도 주식 한다면은 적어도 주말에는 뭐 일요일에 한 2시간이나 이렇게 시간을 좀 빼가지고 집에서 못하면 뭐 PC방이라고 가가지고 뉴스 같은 건 전체적으로 한번 쫙 검색을 하고 종목을 도출시키고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죠. 삥땅 놀다가 뭐 아침에 와가지고 뭐 제목만 나와 있는 거 보고 덜렁덜렁 사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용돈벌이 매매를 하시는 거죠. 그래 하면 맨날 두서가 없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번 주는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쪽으로 두루두루 보면 이란 사태는 뭐 한물이 조금 뭐 정리가 되는 상태고 스스로 자충수를 뒀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제 중국 쪽으로 좀 넘어갈 확률이 많겠죠. 이란은 조금 그렇고 이제 중국 쪽으로 가면 뭐 이번에 정상회담 뭐 이거 뭐 아마 이번에 사인을 하지 않겠나요, 그죠? 그래하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뭐 JP모건 콘프로스도 뭐 어차피 이번에 되니까 그 종목들은 잘 나열을 시켜놓고 혹시 하나라도 좋은 소리 탁 들리면 빨랑 얼른 살 수 있도록 딱 종목들을 줄줄이 이미 종목들은 다 알고 있죠. 많이 나왔던 거니까 그래놓고 이제 이번 주는 아마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는 뭐 금요일 한번 반짝을 했는데 워낙 뭐 신선한 재료는 아니죠. 신선한 재료가 이미 뭐 나름대로 예견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장악하지는 못하죠. 좀 반짝은 했고 조금 이제 봐줘야 될 것은 이미 떠난 재료지만은 예를 들면 지금 중국 페렌갈주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일종이라고 밝혀지고 뭐 했지만은 지금 뭐 사람이 일단은 그 병으로 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사망자가 발생이 되고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관련들은 참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거든요. 왜냐 파급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한쪽에 딱 올려 놓으십시오. 언제든지 땡 무슨 소리가 땡 나면 바로 탁 진입이 될 수 있게끔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 언제 어느 때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뭐 아프리카 돼지 일병 같은 것도 지금 뭐 자꾸 뭐 당국에서는 뭐 별 이상 없고 뭐 보건 뭐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금 그렇다고 하지만 또 터지면 항시 이런 게 크거든요.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관련주들은. 그리고 석유 관련주, 이번에 뭐 이런 관련주 이런 것들도 한쪽에 딱 챙겨 놓으십시오. 뭐 예를 들면 금 관련주 같은 거는 이런 사태는 안정이 되었다고,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금값은 또 계속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한번 공포를 맛보면 그런 것에 대비를 자꾸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또 공부를 할 것이냐 봅시다. 이슈 키워드가 도출이 되고 종목을 뽑고 뼈대를 뽑고 그와 연계되는 종목을 살을 붙인다. 순위를 정하고 섹터를 잡고 순위를 정한다. 자, 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 되면 관종 종목에 딱 올려놓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께는 키워드 재료의 두께는 다 좋아 보여도 시장에 반영이 되는 재료가 있고 시장이 좋아하는 또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리수거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분리수거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따로 없죠. 뭐 분리수거하는 연습이 뭡니까? 시장이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자기가 뽑은 키워드를 그 다음날 보면 알죠. 나는 이게 참 좋아 보이는데 시장은 전혀 생뚱맞은 쪽으로 몰리고 오히려 그쪽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속도도 빠르고. 그런 것을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경험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이 운용법이라는 것은 경험치란 말입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정말 별별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몸소 느낀 것들이 하나씩 시장과 어울리면서 체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스스로가 깨지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이해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심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 공부할 거 섹터 한번 꾸며봅시다. 자, 경영급 분쟁 섹터라고 우리가 이름은 아무렇게나 적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섹터를 꾸밀 때는 본인이 잘 기억하기 좋고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냥 뭐 분쟁 섹터 이렇게 적어도 되고 경영권 섹터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스스로가 기억할 만큼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뭐 한진 쪽은 봐줘야 되겠죠. 하루 일단 이렇게 얘네들은 뭐 시장에 파급력이 있죠.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니까 싸울수록 주가는 자꾸 오르죠. 그동안 조용하게 있던 또 반도 쪽 애들이 또 뭐 나도 좀 해보겠다 하고 뛰어드니까 좀 조금씩 재미가 있어지죠. 어차피 당분간 한진 쪽 애들은 3월달입니까 주총이 어차피 계속 이슈를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내부적인 구조가 그렇게 짜져 있잖아요. 어디 쪽에서 누가 무슨 말이 나오든 누가 하나라도 조금씩 나오면 계속 이슈가 돼요. 며칠 전에 그 저점 마이너스 9%대인가 줄 때 참 그때 못 들어가니 제가 좀 아쉬운데 그때 제가 시도를 보내려고 하다가 종목을 진행하는 게 많아서 안 보낸 것 같은데 좀 아쉽죠. 코닉글로리 또 하나가 또 있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난다요.
참네 이거 뭐가 있었는데 얘하고 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저거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경량게임 분석 세트 한번 간단히 한번 둘러봅시다. 일단 지금 시간에서는 한진칼 우가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우는 또 잘 따라서 지금 가 있죠. 한진칼 우로 여기가 여기였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9% 맞네요. 마이너스 9.4%. 여기 왔을 때 진입을 이제 아까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무슨 종목을 하다 놓쳤는지 이렇게 자가를 깔아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탁탁 터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좀 아쉽네요. 일단 뭐 그 뭐 할 수 없는 거고 일단 시간에 한진칼 우, 대한항공 우 둘 다 지금 시간에 상가가 있죠. 그래서 뭐 내일 볼 때 둘 다 시가가 너무 높으면 굳이 뭐 목숨을 걸고 뭐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경력이 되고 뭐 주식 한 10년 이상 하시고 이러면 이런 분들이야 뭐 이런 걸 해도 되겠죠. 그렇지 않고 아직 초보분들은 공부를 하는 차원이니까 한진칼 우가 일단 대장지를 할 거니까 대한항공 우하고 두 개를 딱 놓고 시가가 높으면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나 이거 갖고 하셔도 돼요. 어차피 왜냐면 뭐 그걸 보유를 하고 있을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냥 당일날 상승하면 수익 챙기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걸 해보라 하는 이유는 초보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한다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 왜냐면 사실 이 세상에 명확한 것은 없는데 주식시장만큼 더욱더 그런 것이 없는 시장이 없죠. 정말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고 사람의 심리가 녹아있기 때문에 명확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테마주 매매 같은 스타일은 이렇게 대장주 자리를 잡고 내가 지금 얼마나 강하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척도를 딱 나타내 주니까 매매하기가 수월단 말입니다. 테마주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거든요. 대장주가 아니면 가장 앞서간 놈이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등대가 돼준다는 거죠. 그럼 그 놈이 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에 따라서 지니까 청산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테마주 공부할 때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으니까 같이 내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코닉 글로리는 일단 시간의 상한가는 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시간에 쪽에서 이런 재료가 나온 종목 사실 뭐 저희들은 잘 보지를 않는데 굳이 보는 이유는 이놈이 끼가 있는 종목이란 말입니다. 나름대로 끼가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매매라는 개념보다 내일 한번 보십시오. 시간에서는 상한가를 갔지만은 썩 그렇게 마음에 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쟁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 꺼내서 본다라는 마인드로만 내일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일 뭐 경영권 분쟁 섹터는 뭐 이 정도로 한계가 될 수 있는데 좀 생각이 안 나요. 그래 하고 뭐 경력자 되시는 분들은 뭐 몸뚱아리를 공략하시면 될 것이고 초보분들은 동생들을 딱 놓고 형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면 그래도 뭐 몇 프로를 먹든 먹고 나오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공부가 되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세수 섹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른 거를 지금 하기는 좀 상당히 좀 애매한데 말이죠.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하고 계실 거라 보는데 기술주 섹터 봅시다. 기술주 섹터는 일단 스카이무스 봅시다. 제가 엊그저께인가 목요일인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도
이런 음봉이 한 두 개는 내려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날짜도 반응은 좋지만은 못 갔죠. 예, 그러면 이런 음봉이 나오는데 한 두 개 정도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 개나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만 더 나오면 되겠죠. 어,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2.6% 빠져 있으니까 내일 뭐 마이너스 한 3%나 뭐 그 정도 3%나 2%나 잡혀져 주겠죠. 주면 시가에서 흐름을 보면서 분할로 하셔도 좋고 내일은 뭐 이런 모습 약간 밀렸다가 살아나서 찍어주고 꼬리 달아주고 뭐 이런 모습으로 여기 1100원 가격대도 딱 나와 있네요. 서둘지 말고요. 월요일이니까. 그래서 기술주 섹터는 일단은 다른 걸 떠나 스카이는 봐줍시다. 앞에 기세를 올려주는 종목들은 자꾸 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역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화신테크도 또 내일 봐줘야 돼요. 죽지 않았으면은 계속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아직 생각만큼 많이 안 내려오잖아요. 이날도 이렇게 크게 좀 내려올 듯 하더니 그다음 또 일부스에 꼬리를 달아주죠. 이렇게 반등세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 이게 대기 매수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서둘면 안 되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2% 정도 빠져 있으니까 서둘지 말고 이놈은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좋은 지점까지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뭐 여기 5,500원 지점이나 아니면 뭐 여기 꼬리 지점 이 정도까지 한 기다려 봐야 돼요. 뭐 최고의 경우는 5,000원까지도 봐야 되죠. 그러기에는 아마 기대감이 많아서 이 정도까지 내려오지 쉽지가 않은데 이놈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니까 계속 추적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왜 미리 이렇게 말을 하냐면 내일이라도 이런 음봉이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추적을 해주는 종목은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는 시점에서는 뭐 어떠한 이유든 수급이 갑자기 쿡 몰리든지 뭐 이런 게 나오면 빨리 잡아야 되니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같이 놓고 보라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니까 스카이하고 화신테크는 같이 놓고 보세요. 자, 이 두 종목 기다리는 종목이고, 우리가 이미 한번 했던 소리바다는 지금 기다리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놈은 달려 빼면 올라타야 될 종목이란 말이죠. 단점은 엉덩이가 좀 무겁죠. 호가 빡빡하여 엉덩이에 무는데 또 가면 잘 가요. 가격대가 싸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보유를 우리가 전일에 거래를 했던 종목이 보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새로 보시는 분들은 시간 내에서는 마이너스 0.4%니까 뭐 아침부터 뭐 플러스로 가지는 않겠죠. 뭐 보합이나 뭐 플러스 마이너스 0%대나 마이너스 1%대 출발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을 하는데 내가 꼭 공략은 한 해봐야 되겠다 싶은 종목은 그 앞날의 캔들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 앞날의 캔들 크기를 봐야 돼요. 이 캔들 크기가 몇 프로짜리 플러스 2%에서 저가가 마이너스 3%니까 5%짜리 캔들이지요. 이 안에서는 위든 아래든 이 안에서는 내가 분할로 잡는다. 잡아서 이 꼬리를 깨고 내려온다. 1,100원 딱 되어 있네 여기. 1,100원 꼬리를 딱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잘라주면 뭐 여기서 분할해서 자르면 뭐 한 1% 2%뭐 손실분이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 단 올라간다. 올라가면 당분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진입시의 기준점으로 삼았던 캔들, 비록 오늘 진입을 했지만 진입시의 기준점을 삼았던 캔들을 스탑 걸어놓고 지켜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살아있는 종목은 반드시 추적을 해줘야 된다. 두 종목부터 해봅시다.
우양. 우양은 내일 바닥이 나타내 주면 한번 해볼 만한데 안 나타내 주면 손을 대서는 안 될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에서 플러스 2%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급하게 많은 물량이 몰리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이 종목은 지금 신규주죠. 신규주에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한 달, 두 달, 한 달, 11월 달에 상장을 했죠. 했는데 한 번은 봐줄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뭐 기대감만 갖지 마시고 우양은 움직이면 조금 따라 붙어준다. 과연 앞으로 조금 살아날 힘이 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체크만 하십시오. 살아나겠다, 힘이 조금 괜찮다, 제법 뭐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라고 판단이 된다면 보유 상승을 해서 뭐 한 5%다 상승을 했으면 보유. 벨시럽다 싶으면 그렇게 뭐 쓱 강하게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한 종목 더 봅시다. 큐로. 큐로는 큐로 홀딩스와 같이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큐로를 보되 큐로 홀딩스도 같이 항상 연결해서 꼭 같이 붙여놔야 돼요. 한진칼 우와 대낭호 우를 같이 붙여놓듯이 말이죠. 자, 큐로 차트 줄여봅시다. 일단 차트를 줄여보니까 지금 이놈은 올해 마지막까지 이 12월 달까지도 이게 위로 가려고 많이 했던 종목. 큐로도 우리도 그저때 또 했죠. 이 종목 사실은요. 아마 제 생각은 이건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더니 1월 달에 넘어서는 이 12월 달에 좀을 또 뚫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재작년에 이제 고점을 이제 보고 간단 말이죠. 뭐 그럴 정도 재료는 있죠. 큐로가. 이 종목은 봐줍니다. 시간 외에서는 3.1% 올라 있다는 뜻은 내일 뭐 해보겠다는 뜻이죠. 3%대면. 그럼 내일 뭐 이거는 쉽게 뛰어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스윙으로 끌고 가느냐, 그날 타임 수익으로 보냐,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죠. 얘도 같이 볼 종목은 따로 보는 것보다는 같이 보는 게 좋겠네요. 아이덴티티랑은 이 회사가 3월 6일날 코스피 상장사 큐로에 흡수합병 됩니다. 이 IT 엔진이라는 게 흡수합병이 되는데 얘가 그 중국의 코인 자동차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이번 한 40억인가 뭐 46억 원 정도의 신차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대요. 예. 근데 이런 재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국 쪽에 관련된 재료는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신차 개발 프로젝트에 같이 연결이 됐다는 것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큐로만 이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회사도 이 IT 엔지니어링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래서 그냥 기억만 해 놓습니다. 같이 메모를 해 놓든지요. 앞으로 나중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국 중에 어떻게 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이걸 자꾸 올라가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이렇게 모습을 좋게 보인다는 것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윙을 가져가든지 뭐 단기로 가져가든지 데이로 하든지 그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은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한번 공부를 해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음, 됐죠. 뭐 이것만 해도 월요일날 뭐 공부할 거는 어, 많겠네요. 하나만 더 봅시다. 특징 주색도 한번 봅시다. 특징 주색도는 뭐 이것도 그냥 제가 생각해서 말하는 하는 거니까 좀 뭐 특이한 놈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이한 놈, 뭐 특징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 한 종목만 봅시다. 특징주는 대한과학. 어, 뭐 저 강원도 지사가 뭐 대선 출마에 대한 이제 뭐 거기 있다고 이래가지고 당일날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안 그래도 이슈가 없는 시장에서 근데 이 보면 이제 고가가 24%거든요. 종가가 16%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시간에선 3.0%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이놈 저놈 뭐 전부 다 대선 나올게라 그러면 뭐 되나 뭐 굳이 뭐 저런까지 볼 필요 있나 이렇게 말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특징주로 제가 대한각을 한번 보자는 것은 어, 세상 일은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 일은 모른다. 처음에 조국이라는 이름이 정시에 나타나고 그 관련주가 그렇게 많은 파장을 일으킬 거로는 아마 처음부터 누구도 그걸 예측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용은 뭐 지사가 뭐 대권에 뭐 도전을 한다, 뭐 출마를 예지, 뭐, 뭐 특별한 건 없죠. 무게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크게 어떻게 정치를 지락펴락할 아주 거물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항시 관심 있게 딱 챙겨놓고 봐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 특징주를 꾸미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정치판을 보면 지금 어차피 지금 뭐 안철수 씨도 설날 앞에 복귀가 될 것이고 이낙연 씨도 뭐 별일이 없으면 뭐 정세균 씨 이런 뭐 그러죠 흘러가고 본인은 본인대로 와서 이제 정치 활동을 재개를 되겠죠. 자 그러면 포스터가 뭐 이낙연 뭐 황교안 뭐 안철수 뭐 이런 식으로 뭐 잡혀져 주겠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와중에 전혀 생뚱맞은 이런 사람이 티 나왔단 말입니다. 뭐 저 사람이 강원도 지사가 뭘 어떻게 안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 일은 소소한 거라도 꼭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특징주로는 특징이 있는 종목이니까 보고 이런 정치 테마주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테마주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오늘 상한열전에 올려놨는데 안티드론 관련 테마주는 한번 챙겨놓고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챙겨놓을 안티드론 테마주하고 그리고 JP 모건 금플러스 관련주도 다시 옆에 정리해 놓고 뭔가 뜬다 싶으면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기세주들은 지금 진행되고 하고 있는 종목 이것만 해도 지금 충분하거든요. 굳이 다른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한올 바이오파만 한번 같이 올려놓든지 어차피 걔는 금플러스 관련주도 돼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뭐 특별한 건 이번 주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재료도 특별한 재료가 없거든요. 금값 계속 오른다는 거, 뭐 그리고 뭐 박원순 시장 뭐 세일즈 잘했다는 거, 뭐 그리고 뭐 정치 관련주들, 뭐 이낙연 씨가 정상적으로 될까, 뭐 이런 이야기, 어디로 출마를 할까 그런 이야기들 계속 우리가 듣고 있던
뭐 수소자법 통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듣고 있던 이야기니까 그런 것은 계속 나오죠. 조금 신경을 쓰는 테마주 중에서는 아직은 죽지 않았으니까 배련 관련주 테마도 계속 지속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별거 아니네 하면서 쑥 어디 버리고 던지지 마시고 말이죠. 대지해변 관련주도 뭐 별거 없는데 싶어도 모른단 말입니다. 항시 테마주들은 다 정리를 얼마만큼 야물게 잘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많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이 버린다고 해서 다 같이 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 정치 관련주들은 너무 뭐 그렇게 깊숙이 관여하지 마시고요. 워낙 등락률이 심하니까. 자, 시간이 벌써 55분이네요. 제가 이렇게 이걸 해보면 참 중요한 이 강의가 작년도 내내 그랬지만은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요. 지금도 이제 1시간 정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1시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2시간 정도의 예비 시간이 든단 말이죠. 종목들 보고 뉴스 뽑고 종목들 뽑고 강의할 또 종목들 또 뽑아야 되고 거기서 또 연관되는 것도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두 시간 길게는 3시간도 걸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 2시간 걸린다면 이 강의 한 대까지 여기까지 3시간이 걸리죠. 그럼 여기서 또 유튜브에 올리고 뭐 인코딩을 또 해야 돼요. 하고 또 업로드하는 시간까지 평균 한 4시간 정도가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시간을 어떻게 좀 줄여볼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욕심을 제 성격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대충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해서는 공부가 안 되니까 제가 그 시간대를 줄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귀를 줄여버리면 한 30분이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내일 미션 것만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내일 미션 종목 안 하고 복귀만 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1번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복귀는 뭐 복귀는 안 해도 되겠다. 된다. 내일 미션 종목만 해도 충분하다. 1번 그죠? 다음 2번은 복귀와 미션 둘 다 중요하니 시간에 상관없이 다 했으면 좋겠다. 이게 참 시간을 줄이려고 해도 이게 어떻게 참 어렵네요. 그래 저도 지금 방법을 참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그냥 내일 미션 종목만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하고 복귀는 안 한다든지. 근데 이게 꼭 복귀를 안 하고 더듬어 보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단 말이죠. 참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좀 짧게 하려고 해봐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 유튜브에 작년 1년 동안 하면서 특히 우리 강좌 같은 것은 남들처럼 뭐 일주일에 하나씩 뭐 3일 하나씩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올리지 않습니까? 매일 이 매일매일 이 올리는데
다른 그래 제가 한 문의를 해봤어요. 그 유튜브 오랫동안 하신 분들한테 이제 뭐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시간이 길다. 한 시간짜리 이런 유튜브는 누가 이거 한 시간짜리 보겠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5분 내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하는데 근데 제가 그랬죠. 우리는 너희들이 하는 성격하고 틀리서 이걸 15분 만에 끝낼 수 없다.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자 내일 뭐 어떻고 어떻고 어떻습니다. 자 내일 이거 한번 봅시다 하고 하면 15분 내로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공부가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공부가.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는 한 시간짜리 이거 해갖고는 광고 수입도 안 난다. 적어도 한 시간짜리를 뭐 15분짜리로 하나, 둘, 셋, 네 개로 뭐 꾸미든지 그래야 뭐 광고 수입도 나고 돈이 된다네요. 그래서 나는 광고 수입 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이런 게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랬대요. 이제 오랫동안 유튜브 하신 분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대화를 끝나가서 그분들은 뭐 그분들의 관점대로 그분들이 올린 영상을 보니 거의 15분, 짧으면 10분, 길어야 20분이더군요. 보통 한 15분 정도가 제일 맞더군요. 이걸 시청을 하면서 집중력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라고 뭐 자기들이 이야기하더구만요. 근데 제가 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뭐 리뷰나 뭐 전자제품 리뷰 뭐 주로 뭐 그런 거 컴퓨터 리뷰 뭐 특이한 거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시간은 그리 많이 안 잡아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일주일에 한두 편 이렇게 올리던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제가 하던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글을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 1번, 2번 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한번 좀 진정성 있게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앞으로 좀 방향을 좀 잡기가 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 소통을 한번 해보고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올해는 한 방향을 잡아 보려고요. 작년은 내내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참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한번 글을 좀 한번 잘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13일 월요일입니다. 13일 월요일. 중요한 것은 13일 월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번 달은 월축이 깨져 있는 달이기 때문에 연휴 때문에 지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이제 8일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과연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의 목표를 채워야 내가 이번 달 매출을 설날 앞에로 딱 마무리 지으면서 1월달 매매를 마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잘 잡고 큰 계획을 딱 틀을 잡아놓고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이 매매가 물 흐르듯이 됩니다. 잘 아시고 특히 내일 초보분들은 월요일 날은 항시 아침 시장을 붐이 땡 할 때는 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막 달가들지 말고 그래도 약간 반짝반짝 한다고 해서 막 거기만 미친 듯이 하지 말고 그 반짝임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를 잘 봐야 돼요.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 빛나면 다 스타가 아니라는 거죠. 별이 아니라는 거죠. 새벽별일 수도 있고 북극성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초보분들은 그런 걸 판단하기 좀 힘들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 기세의 흐름과 수급의 흐름 이런 걸 보면 그때는 잘 돼요. 그러니까 서둘지 마시고 항시 조금 천천히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 5분째인데 자, 내일 시장에서 또 우리 얼굴은 서로가 못 보지만 서로가 아마 다 시장에 있겠죠? 예, 서로 잘 만나서 또 보도록 합시다. 오늘 주말인데 편히들 쉬시고요. 내일 또 화이팅 해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주였습니다.